안녕하세요. 브랜트 강사 이성우입니다. 지금 울산에 왔어요. 내일 올라가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학교를 들어간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잘 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돼요. 제가 걱정한 대로 올해부터 들어간 아이들, 요 아이들부터 문제가 생길 거예요. 지금 7살짜리, 6살, 5살, 4살, 3살, 또 2살 갓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 전부 다 가면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3, 4년 후면요, 한 반에 ADHD가 3명, 경계성 지능이 반이에요. 거기에 남은 아이들 중에서는 인격 장애자 애들이 그 중에서 80%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반에 약 전체적으로 8, 90% 애들은 정상적이지 않는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갈 거예요. 1차적으로 학군제 같은 경우는 영어에 미쳐가지고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이 영어라는 것 자체가 외국 문화권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권이죠. 애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애서 인격장애, 거기에다가 예의가 없고 반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최고문자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어질 거예요. 거기에 영어를 하다가 실패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도 저도 아닌 아이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이미 질리도록 해가지고 애가 질렸어. 일찍 또 포기한 아이들, 왜 포기를 했겠어요? 애가 이상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은 경계성 지능급으로 떨어져서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거 영어를 했던 애들도 마찬가지고 하다가 실패를 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경계성 지능을 갖고 가는데, 영어를 저 정도 하면은 경계성 지능이 아니지 않냐? 아니에요. 영어를 하는 경계성 지능 아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입학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런 거 안 하고 집에서 미친 듯이 책 육아를 했던 아이들, 책을 하루에 막 10권, 20권씩 계속 읽혔던 아이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창의력 떨어지지, 책만 보지, 책 중독 걸리지, 문해력 떨어지지, 문어체 쓰지, 상태가 안 좋아요. 역시 이런 아이들 내성적에 또 사회성 떨어지고 혼자 지내고 나중 되면은 우울증까지 갖게 돼요. 이거 외에도 학습시 유치원, 또 영유, 이런 데 갔다가 실패한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부 ADHD 전조 증상이나 아예 ADHD를 걸려서 가는데, 1학년, 2학년 때 또 열심히 미친 듯이 또 학원 뺑뺑이를 돌릴 거 아니에요. 멀쩡했던 애들도 1, 2학년 때 또 돌아버려요. 그거는 지금 입학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4세 정도 되는 아이들, 요런 애들이 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은 이미 얘네들은 한 반에 거의 80% 이상 정도가 정상은 아닌데,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들도 걔네들 케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더 케어를 못 하고, 요즘 선생님들도 다 돌아버리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런 애들 때문에 돌아버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자체도 좀 도른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 아이들이 좀 많아. 이제 다 만사 귀찮아지고, 그냥 옛날 같았으면은 이 예민하게 봐줘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냥 신경도 안 써버리고 자기 할 일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서 학군지 지용에서 또라이 같은 선생님들은 애들 입학한 애들 뭐 독서를 너무 강압적으로 시킨다든지, 독후 활동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시킨다든지, 그거 외에 1학년짜리 애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과제를 내준다든지, 그러면서 엄마가 봐주는 거는 못하게 한다든지, 아이들한테 다 있는 앞에서 한 아이를 꼭 집어가지고 꼽을 준다든지, 그러니까는 단체로 그 아이를 딸 왕따를 시키는 그걸 조정하는 이런 선생님들도 있어요. 미친 또라이들이 많아 선생님들 중에. 그 선생 하나 잘못 만나면은 진짜 애기 인생 학교 가가지고 그냥 조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학교를 바꿔야 돼. 어쩔 수 없어. 선생을 바꿀 수는 없거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운해 활동을 하면은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즘 애들이 다 이기적이잖아. 단짝 시스템 이런 걸 하니까는 안 뺏기려고 그래. 그 아이들을, 내 단짝을. 내 단짝하고 얘기하는 것도 허락치 않아. 학군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같이 노는데, 이 학군지가 문제야. 학군지에서는 이 단짝마저 뺏기기 싫어가지고 막 지들끼리 막 싸운단 말이야. 여자애들끼리는 소곤소곤 왕따를 시키고 뒷담화 많이 까고, 이걸 1학년짜리 애들이 한다니까. 애들이 알고 하겠어? 그렇게 학습이 됐던 거야. 어디서? 학습시 유치원 영유에서. 영유에서
그 끼리끼리 단짝 시스템 이걸 영유에서 하는 거고 학습식 유치원에서 하는 거고 선생이 그걸 또 조장하는 거야. 유치원 선생님들도 또라이들이 많아요.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건데 이게 그런 학습식 유치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도 또라이가 돼. 애들을 괴롭히고 이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즐겨. 설마 그러겠지만은 진짜예요. 얼마나 재밌는데. 특히 어린이집에 애들이 얘기를 못 하잖아. 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학대를 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집에서 케어를 하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안 가고 그러기에는 아이가 주변 애들을 못 보니까 사회성이 또 떨어져.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건데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30대 초반 엄마들, 초중반 엄마들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애들 공부에 미치고 학습식 유치원에 미치고 내태에 미쳐있고 누가 뭐 했다 하면 다 따라하고 이런 거에 미쳐있는 엄마들, 이 엄마들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특히 학군지에 있는 엄마들, 또 이렇게 뭉쳐다니는 엄마들, 또 공부를 또 어떻게 더 시킬까 하는 엄마들, 대체적으로 이런 그룹들에 있는 엄마들이 다 경계선 지능급이에요. 상태가 안 좋아.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 일단 코로나로 평균 지능이 100 언저리예요. 100보다 좀 떨어졌어. 거기에다가 평균이 100이라는 소리는 100 미만도 있었다는 소리 아니야, 엄마들 중에. 거기다가 애를 낳으면 IQ 10이 또 떨어져. 그러니까는 인구 중에 약 30% 40% 엄마들이 경계선 지능이야. 애를 낳는 순간에 판단력 떨어지지, 열등감 의식 있지, 한 번도 남한테 인정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애 낳아놓고서는 유일하게 내 말을 듣는 게 애거든. 이 애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다 시켜보는 거야. 내 말을 듣게끔 만들어 놓는 거야, AI로. 그러면서 희열감을 느껴. 잔인해 보이죠? 그 정도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요구하는 거를 유일하게 듣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듣는 이런 아이를 만들었는데, 이런 아이들조차도 빠르면은 6세, 늦으면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한 2년 전부터 이런 아이들을 버리기 시작해, 엄마들이. 어차피 육아를 안 해봤어. 반육아를 했기 때문에 이제 키우기가 귀찮은 거야. 초등학교 2학년 되니까 버리는 거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뺑뺑이 돌려버리는 거야. 저녁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조금 한 다음에 그냥 자게 하고 또 그 시스템을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고서는 이 아이들이 어디서 보여? 밖에서 보이면서 사고 치는 거야. 그럼 뭐야 그래? 우리 애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앞으로 4년 후가 되면은 학폭이 증가할 거예요.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할 거고 선생들은 더 또라이가 될 거예요. 애들 평균 지능이 왕창 다 떨어질 거고 학습이 점점 심해지면은 청소년 이전에 아동, 그러니까는 한 4, 5학년 이상부터 4, 5학년 이상부터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자살률도 증가할 거고 애들 우울증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거기에다가 부모를 살인하는 그런 것도 증가를 할 거예요. 앞으로 이게 4년 후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가고 있어. 이 정신 빠진 30대 초중반 엄마들, 이제 애 키우는 이 엄마들이 왕창 모여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더라고 이런 학습식을 권장하다가 애들 미친듯이 책 육아를 하고 영어를 시키고 이러다가 나중 되니까는 우리나라 아이들 평균 지능이 90대 정도 될 거고 거기에다가 운해영으로 키워놓은 아이들은 친구가 많이 없을 거예요. 다들 운해영으로 키우게 보면 애네들은 다 110대 이상이거든. 근데 같은 반에 있는 애들 다 90대야. 맞질 않아요. 앞으로 15년 후 20년 후면은 정상적인 육아를 했던 아이들, 운해영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끌어갈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뭐 이래저래 그냥 떠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해영 아이들, 특히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 친구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데 학교에서 친구는 의미가 없어. 전부 다 특히 학군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정신이 나간 애들이 많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에 입학한 아이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36개월 이전 아이들은 얘네들이 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은 그 아이 빼고 나머지는 다 정신질환자일 수도 있어요. 학군지에서. 학군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그나마 좀 덜 하겠지만은 학군지에서는 운해 활동을 한 아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 정신질환자로 돼서 학교를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 간혹 가다가 엄마가 바빠가지고 책은 쌓아놓고 뭐 했는데 못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간혹 가다가 이제 정상인 아이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집에 가기 싫어하지. 어쨌든 간에 그런 아이들 외에는 공부했던 아이들은 다 정신질환자예요. 기본 경계선 지능 ADHD, 반응성 애착장애, 유사자폐. 기본적으로 요 4개 중에 하나는 다 갖고 학교로 가게 돼요. 거기에 기본
지속적으로 사회성이 안 좋고 말을 못해.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앞으로 4년 후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개월 이전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정신 나간 아이들이 많이 갈 거고 그 아이의 부모조차도 거의 막 정신병, 좀 경계성 지능급 엄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으로 판단력 떨어지고 우월감에 열등감에 자랑만 하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애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도망가고 그런 엄마들 많아질 거예요. 좀 알아두시고 지금 운해형 아이들 키우는 게 원래 정상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운해가 많이 성장을 하면은 지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애들 학습을 시켜서 지능이 올라간 거는 이거는 겉보기에 빛 좋은 개살구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운해가 굉장히 커져서 똑똑해진 거는 실질적인 IQ거든. 두정엽이 발달된. 그러니까는 이런 아이들과 강제로 만들어진 아이들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운해형 학습을 하라는 게 나중에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 대신 이거를 가지고 쭉 가다 보면은 성인이 돼가지고 집 밥그릇을 한다 이거야. 그게 연계가 되게끔 초등학교 때도 연계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전에는 운해 학습을 시켰으니까는 이제 학교 가서 본격적으로 자네 학습을 시켜야지 하고 막 자네 학습만 막 시키면은 결국은 애들 망가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은미체 한 개 최소한 한 개는 5, 6학년 때까지 쭉 가져가야지 얘가 그거에 장점을 살려서 평생 먹고 사는 줄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운해로 키우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똑똑해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타심도 강하고 다른 애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근처에 있는 애들이 다 이상하니까 거기서 상처를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거를 케어를 하는 선생님들마저도 좀 또라이들이 많다는 거. 선생님에 의해서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학군지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또라이들 많아요. 유치원 선생님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거 확실히 알고 아이들 해주시기 바라고. 학군지 있다가 애들 돌아버릴 것 같다 그러면 비학군지로 이사를 가세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굳이 뭐 그쪽에 살 필요는 없는 거지. 네,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강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